붉은 사막.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 하나로 대한민국 게임 업계에서 성공 신화를 쓴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개발사의 명맥을 잇는다고 말할 작품은 바로 이 붉은 사막이죠. 오늘 리뷰에서는 그간 펄어비스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리고 보여주지 않았던 붉은 사막을 실제 플레이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모습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5시간 정도 플레이해서 메인퀘 엔딩을 봤는데요. 리뷰 진행 중에 업데이트가 3번 진행됐고요. 제가 엔딩을 본 이후에도 업데이트가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리뷰 내용과 출시 시점 게임 간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붉은 사막 리뷰 시작합니다. 출시 전 공개했던 영상들에서 펄어비스는 파이웰 대륙의 여러 면모를 조명했는데요. 실제 파이웰 대륙은 펄어비스의 설명대로였습니다. 첫 번째는 펄어비스가 강조한 파이웰 대륙의 규모입니다. 중세 유럽풍의 에르난드 지역, 북유럽 느낌의 페일룬 지역, 기계 문명이 가득한 델리시아 지역까지 서로 완전히 다른 테마의 지역들이 하나의 대륙 안에 빼곡히 들어차 있죠. 게다가 대륙 상공에는 40종에 달하는 어비스가 떠있을 정도로 수직 스케일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대륙이 그냥 넓기만 한 게 아니라 밀도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메인 퀘스트 엔딩을 보는 데만 50시간에서 80시간 이상이 걸리고요. 플레이한 지 수십 시간이 지나도 처음 보는 콘텐츠가 계속 튀어나옵니다. 요리나 연금술 같은 제작 콘텐츠는 기본이고요. 숨겨진 동굴부터 시작해서 투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 전부 동반자로 데려올 수 있는 수많은 애완동물과 밑장을 빼면 손모가지가 날아가는 도박장, 심지어 내 집을 마련하고 꾸미는 하우징 요소까지 파이웰 대륙에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 깊은 건 파이웰 대륙이 주는 시각적 압도감입니다. 비주얼적 임팩트 그 자체로 하나의 콘텐츠가 될 만큼 아름다운 감성을 보여줍니다. 붉은 사막의 수많은 PV 영상들이 보여준 공통점은 바로 전투 파트를 굉장히 집중해서 조명했다는 건데요. 실제 게임 내에서도 이 전투만큼은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 공을 들였다는 게 느껴집니다. 영상에서도 꽤 여러 번 보여줬던 다양한 프로레슬링 기술들은 전투 중 주된 타격감을 담당합니다. 일단 상대를 잡으면 기술 사용 시의 안전함과 피격 방지를 위해 광역 피해가 더해지는데요. 이 광역 피해로 인해서 말 그대로 사방이 죄다 박살나버리게 되죠. 옆에 막루가 있다면 막루가 무너지고요. 숲속에서 시전하면 나무가 쓰러질 정도입니다. 현실성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기술 자체의 호쾌함이 너무 굉장하기 때문에 딱히 거슬리게 느껴지진 않죠. 레슬링 기술 외에도 붉은 사막의 전투는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를 지니고 있습니다. 둔기나 창, 검 등의 냉병기 활용부터 가라데 촉에서 철상구로 이어지는 초근접 타격기, 라이더킥이나 열의 신장 같은 독특한 기술들까지 설계에 따라 수많은 전투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 해금한 기술들을 토대로 나만의 콤보를 짜는 재미도 쏠쏠하죠. 어비스 기어로 분류되는 특수기들의 활용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붉은 사막에는 방어구나 무기에 장착할 수 있는 보석 시스템, 어비스 기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는 공격의 특수 효과를 더해주는 무기 전용 어비스 기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강공격에서 까마귀가 날아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장갑에 보석을 넣으면 맨손 타격에 장풍이 더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 다양한 전투 시스템을 써먹을 수 있는 전장이 질리도록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원 없이 싸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투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투 연출이 컷신에서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전투 장면들은 마치 액션 영화를 보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잘 만든 오픈월드에 멋진 전투까지, 여기까지만 들으면 실패할 수 없는 게임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붉은 사막은 결코 완벽한 게임은 아니었는데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장점도 단점도 너무나 도드라지는 게임. 가장 큰 문제는 게임 자체의 디렉션이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방대한 월드에 게임을 이루는 요소를 셀 수 없을 만큼 담아놨는데 이 요소들이 서로를 보완하기보다는 서로를 간섭하고 그렇게 존재의 의미가 흐려지고 더 나아가서 장점마저 잡아먹습니다. 무엇이 멋질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는 곳곳에서 보이는데 무엇이 게임을 어렵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은 전혀 이뤄진 느낌이 없죠. 지금부터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선입니다. 파이웰 대륙은 엄청나게 넓지만 퀘스트 동선은 너무나도 길고 복잡합니다. 만약 현상 수배범을 잡으면 그걸 인계하러 대도시까지 직접 달려가야 하죠. 초반에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활동 무대는 대륙 전역으로 넓어지게 되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퀘스트는 맵 구석에 있는 캠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차례 같은 길을 반복해서 오가야만 합니다. 오픈월드 자체는 좋은데 레벨 디자인이 아쉽다 보니까 이 넓은 오픈월드가 즐거움보다는 고역으로 다가오는 셈이죠. 두 번째는 전투에 있습니다. 앞서 전투 시스템의 장점들을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수많은 장점들이 정돈되지 못한 시스템의 카운터를 맞습니다.
플레이어는 수많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지만 이건 잡몹을 상대할 때만 유효할 뿐, 정작 붉은 사막의 핵심 전투인 보스전에서는 대부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붉은 사막에는 캐릭터가 맞고 공중에 떴을 때 무적 판정이 없습니다. 마치 격투 게임처럼 뜨면 죽는 구조라는 거죠. 딱 한 대 잘못 맞아서 운 없게 공중에 뜨게 되면 죽을 때까지 적에게 콤보를 얻어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패턴을 보고 피하거나 막는 것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보스의 슈퍼어머가 켜지는 경우도 많아서 결국 선딜이 긴 대부분의 기술들은 보스전에서는 봉인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보스전은 즉발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평범한 강공격 일변도로 전투를 풀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의미 없이 그냥 존재할 뿐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게임에는 정말 수많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먼저 암살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붉은 사막의 암살 시스템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스탠다드한 암살 시스템입니다. 집단이나 수풀에 숨어서 적의 사각으로 접근하는 거죠. 하지만 이 암살을 쓸 상황을 게임 내에서 좀처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적들의 배치부터 암살을 써먹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적들의 시야 사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혼자 있는 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들켜버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점 점령 방식도 문제입니다. 미리 배치된 적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무한으로 스폰되는 적들을 일정 수 이상 처치하는 방식인데요. 계속해서 적들이 스폰되다 보니 등 뒤에서 갑자기 적이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죠. 거기다 거점 하나를 점령하려면 10명, 20명 잡는 게 아니라 300~400명의 적을 처치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암살을 쓸 일은 거의 없게 되죠. 그리고 초반에 배우는 의상 변장 시스템도 초반이 끝나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요. 또 서브 캐릭터로 준비된 웅카와 데미안은 클리프에 비해 전체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고 거기다 성장도 따로 시켜야 하기 때문에 엔딩을 볼 때까지 쓸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게임의 기본 골조 자체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앞서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셀 수 없이 많은 콘텐츠란 거 기억하실 텐데요. 하지만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지 않으면 지역이 적성 세력으로 덮여 있어서 다른 콘텐츠를 즐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메인 퀘스트를 다 깨고 나면 나머지를 계속할 동력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순이 만들어지는 거죠. 붉은 사막에는 전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게임 플레이 과정에 별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오히려 별 의미 없이 게임을 복잡하게만 만들고 있죠. 마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나온 아이디어를 정제하고 정리하는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게임에 전부 넣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명작을 만드는 과정은 더하는 과정이 아닌 덜어내는 과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붉은 사막은 너무 많은 것이 더해져 있지만 덜어내기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요소들을 겪으면서 게이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물음표가 깜빡거립니다. 제가 붉은 사막을 플레이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당혹감일 정도로 말입니다. 앞에서 네가 말한 의미 없는 요소들 그냥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정돈되지 못한 시스템들이 게임 자체의 불편함으로 직결될 때입니다. 서브 퀘스트 진행도에 따라 한쪽 퀘스트가 갑자기 막혀버리는데 아무런 설명이 없고요. 각 지역별로 전투 난이도가 제각각인데도 오히려 더 어려운 쪽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이런 묘한 상황도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순간이동 지점은 왜 여기 배치해놓은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규칙 자체를 설명해주지 않는 난해한 퍼즐들은 끊임없이 게이머의 인내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아무 단서 없이 그냥 막연하게 숨겨진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75시간을 플레이하고 메인 퀘스트 엔딩을 봤는데 시스템 중 원소 기술은 하나도 찾지 못했고요. 서브 캐릭터인 웅카는 끝까지 비활성화 상태였죠. 그리고 게임에 등장하는 4명의 마녀 중 1명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몬스터, 퍼즐과 함께 붉은 사막의 3대 적이라 부를 수 있는 인벤토리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일단 붉은 사막에는 공식적으로 창고가 없습니다. 여정 중 얻는 퀘스트 아이템, 각종 재료, 현상수배 전단까지 전부 인벤토리에 들고 다녀야 하는 구조죠. 고기 종류만 해도 부드러운 고기, 질긴 고기, 기름진 고기, 큼직한 고기, 담백한 고기 이렇게 5종류가 각각 인벤토리를 차지하는데 요리할 때는 그냥 똑같이 고기로 소모됩니다. 부드러운 고기를 쓰던 담백한 고기를 쓰던 결과물은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5종류의 곡물이 있는데 앞서 설명한 고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곡물로 취급되죠. 그러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재료들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붉은 사막의 보스전은 앞서 말씀드렸듯 한 번 뜨면 죽는 전투입니다. 체력을 올려도 한 콤보에 절명으로 몰고 가는 즉살 패턴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를 버티는 방법은 맞으면서 요리를 먹는 것밖에 없죠. 또 문제는 이 보스전이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메인 퀘스트
퀘스트 중간에 갑자기 시작되는 건 양반이고요. 그냥 길 가다 마주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리를 바리바리 싸들고 다닐 수밖에 없고 저는 플레이 내내 요리만 200개 이상을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업데이트로 인벤토리 칸 자체는 크게 늘어서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여전히 인벤토리를 열 때마다 어질어질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점들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대부분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간의 거슬림이 너무나 많다 보니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메인 퀘스트를 제외하면 갑자기 막혀버리거나 왜 안 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서사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퀘스트는 총 12장과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는데 8장 이후부터는 솔직히 무슨 스토리인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서사의 빌드업조차 없죠. 심지어 최종 보스는 그 전까지 언급조차 없던 생판 처음 보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물론 서브 퀘스트를 미처 다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메인 퀘스트만 해도 이해는 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연유들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게이머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끊이지 않습니다. 넓은 오픈월드에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산발적으로 뿌려두긴 했는데 게이머의 동선을 유도하는 장치를 찾아볼 수 없죠. 게이머가 어떤 경험을 하길 바라는지, 게이머가 어떤 방향으로 플레이하길 원하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마커와 물음표, 그리고 적들로 가득한 넓은 오픈월드 속에서 게이머는 미아가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생각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말입니다. 여기에 게임 특유의 난해한 조작법도 발목을 잡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전투 액션이 붉은 사막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오픈월드 게임들은 이를 별도의 스킬로 분류해서 스킬 메뉴를 배정함으로써 입력의 혼선을 막아줍니다. 그런데 붉은 사막은 어떻게든 컨트롤러 안에 모든 커맨드를 우겨넣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당연히 버튼 하나의 기능이 몰리다 보니 조작이 복잡해지고 오입력이 잦아지는 건 필연적이죠. 예를 들어 네모 버튼 하나에 줍기, 점프, 암살, 인사하기가 전부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사하려다 앞에 날아다니는 날파리를 잡고 암살을 하려고 적의 뒤에 갔는데 점프를 하거나 아이템을 주우려다 갑자기 앞사람에게 인사를 박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L3 버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기, 섭리의 힘, 절벽 매달리기, 슬라이딩 이 4가지가 전부 L3 하나에 묶여있죠. 벼랑 끝에서 섭리의 힘을 쓰려다 밑으로 매달린다거나 공중 플랫포머에서 섭리의 힘을 쓰려다 슬라이딩해서 그대로 땅끝까지 추락한 적도 있습니다. 전투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L1과 L2, L1과 R2, R1과 L2, R1과 R2, L1과 R1, L2와 R2 이 모든 조합이 각각 다른 기능을 하고요. 여기에 커맨드 입력 장비까지 더해지면 더 기괴한 조작법을 요구합니다. 목걸이 하나를 조작하기 위해서 듀얼 센스에서는 메뉴키와 터치패드를 동시에 눌러야 하고요. 액박패드로는 가운데 뷰 버튼과 메뉴키를 같이 눌러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스팀 오버레이가 켜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조작법에 미묘한 물리적 관성과 공중 판정까지 겹치게 되면 캐릭터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잦습니다. 멋대로 나가는 2단 점프라든지 누르고 한참 지나야 펴지는 까마귀 날개라든지 아무리 가운데를 노려도 옆을 때리는 지정타까지 익숙해지면 나아진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 아무리 익숙해져도 불편하고 기괴하다는 느낌은 도통 사라지지 않는 조작법입니다. 액션 게임에서 조작법은 개발사와 게이머 간에 어느 정도 약속처럼 자리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게임들이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온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인 셈이죠. 하지만 붉은 사막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세를 따르지 않을 거면 그만큼 새롭고 대단한 경험을 주어야 하는 건데 붉은 사막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리뷰의 엠바고가 다가올수록 저는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붉은 사막을 둘러싼 기대와 흥분이 너무 과대하게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을 저 혼자 발견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플레이한 붉은 사막은 그럭저럭 괜찮게 만든 오픈월드 게임이긴 했지만 지금의 열기에 걸맞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완성하기 전까지 저는 끝없는 자기 검증의 시간을 가졌죠. 이게 정말 나만 느끼는 문제인지 아니면 모두가 겪게 될 보편적 문제일지를 수없이 고민했고 이미 엔딩을 본 게임을 다시 켜서 파이웰 대륙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해봐도 붉은 사막은 여전했습니다. 붉은 사막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멋진 오픈월드와 유려한 액션, 펄어비스가 공개한 수많은 영상들은 이 장점들을 극도로 부각하는 형태로 이뤄져 있어서 그 내면의 속사정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전 진행됐던 6시간의 프리뷰 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사막은 너무나 거대한 세계에 너무나 많은 컨텐츠가 마련되어 있어서 6시간만으로는 그 것조차 제대로 핥을 수가 없었거든요. 붉은 사막의 모든 문제는 게임 내에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는 절대 느낄 수도 인지할 수도 없는 수많은 모순과 충돌들이 멋지게 다듬어진 오픈월드와 호쾌한 액션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상태죠.
그렇기에 현재의 붉은 사막은 멋진 오픈월드와 액션을 지녔음에도 완성된 오픈월드 액션 게임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제가 현재를 강조한다는 건 미래는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붉은 사막의 단점은 명확합니다. 앞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긴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덜어내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이 정돈되지 않은 채 늘어져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서 질서를 갖춰간다면 오픈월드 매니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타이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리뷰의 시점은 현재라는 거죠. 현 시점의 붉은 사막은 명백한 장점만큼이나 도드라지는 단점을 가진 게임이고 지금의 기대치를 채워줄 만한 대단한 게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더 남아있는 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붉은 사막 리뷰였습니다.